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늘 소록도에서 첫 현장 특별 재판을 열었습니다. 139명의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한센인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부가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광양시 의회가 광양항에서 일본 시모노세키 항을 잇는 카페리 재취항에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도 부정적인 데다 특별한 수익도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선 6기 2년을 앞두고 오늘부터 닷새 동안 전라남도와 시군의 지난 2년과 앞으로의 2년을 점검합니다. 동서 간 이해와 소통, 균형과 협력의 매개체로서 전라남도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에서 천연 기념물인 고목이 훼손돼 외과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훼손된 나무 안쪽을 화학물질로 채우는 수술이 나무는 물론 주변 생태계마저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거 한센인들에 대한 강제 낙태와 정관 수술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처음으로 소록도를 찾았습니다. 한센인들은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법적 공방을 하루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에 마련된 임시법정에 재판관들이 들어섭니다.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특별 재판입니다. 재판부는 낙태와 정관 수술이 이루어진 수술실과 감금실에 대한 현장 검증도 진행했습니다. 한센인 관련 소송에서 사법부가 사건 현장인 소록도를 직접 찾아 심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센인 130여 명은 지난해 1심에서 승소해 개인별로 최대 4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관 절제 수술의 기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발적이 아니고 강제성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는 해방 이후에는 강제적인 낙태와 정관 수술은 없었다며 항소했습니다. 충분한 보호를 하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겠지만 법을 위반해서 범죄 행위를 하고 불법 행위를 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증인으로 나선 한센인들은 국가가 하루빨리 책임을 인정하고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강제로 갔죠. 내가 자식을 어떻게 그냥 한다고 얘기하겠어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한센인 피해 관련 소송은 모두 5건. 정부의 거듭된 항소와 상고로 수년째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많은 한센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양항과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잇는 카페리 재취항에 대해 광양시의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광양시가 지난달 제출한 운항 승인 요청에 대해 일본 지진의 위험성, 승객과 화물 유치의 불안정성 등을 제기하며 논의 기회도 마련하지 않는 등 사실상 불승인 의사를 모았습니다. 의회 일부에서는 특히 카페리를 운항해도 광양시는 접안료 외에는 특별한 수익 창출이 어렵다며 함께 수혜를 입게 되는 순천 여수시도 지원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범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저희 여수 MBC는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2년을 돌아보고 남은 2년을 내다보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 전남 도정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김주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전남도는 동부권이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전남을 선도해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그 중심축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민선 6기 출범 이후 동부 출장소에서 확대 개편된 동부적 본부라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적 본부는 이제 환경 업무를 비롯해 위임 사무만 83종에 이르는 실질적인 이청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혁신 산단으로 지정된 여수 산단 고도화 사업과 기능성 화학 소재 클러스터 구축 사업, 뿌리기술 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동부권의 주력 산업들은 광양만권의 경제를 이끌어갈 새로운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남도는 또 동부권이 이미 전국 시군 가운데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지역이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오는 2018년까지 전남도 관광객 5천만 시대를 열겠다는 새로운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작년에 여수만 해도 1,358만 명이 왔어요. 그 덕분에 전라남도가 3,968만 명으로 전국에서 2등으로 많았어요. 민선 6기 2년 동안의 이뤄낸 성과 속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없지 않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와 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 농산물 검사소 등 도청산하기관의 동부권 개소 계획을 구체화하는 부분은 당면 현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최근 서부권 중심의 SOC 사업으로 말미암은 동서간 상호 뿌리 깊은 소외론도, 전남도가 더욱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감으로써 풀어가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선 6기 2년의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전남도. 남은 임기 동안 성공적인 도정 개혁을 견인해 내려면 도민들의 화합의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시와 광양시의 공무원 노조가 법인세의 50%를 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수시청 공무원 노조와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 지부는 오늘 성명을 통해 현재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을 하향 평준화하고 자치단체 간 대립과 갈등만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시의 공무원 노조는 산단 입지에 따른 환경 피해와 오염을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지역민을 무시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광양에서 천연 기념물인 고목이 부러져 외과 수술이 예정돼 있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과거 시술의 사례들로 볼 때 외과 수술이 나무와 주변 생태계를 살리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읍 유당공원 복판에 왕버들나무가 밑둥이 잘린 채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00년 정도 살았던 것으로 보이는 나무 속은 스티로폼과 우레탄 제재 등으로 꽉 채워진 상태. 외과 수술 후 죽어 잘라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년생 정도인 이 팽나무 줄기는 합성 수지리와 겉을 메우는 인공 껍질이 뒤섞여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화학적 물질 아닌가 다. 스티로폼이나 이런 물질들인데 이게 오히려 안에 습기 차이지, 습기가 있으니까 또 벌레 생기지, 또 곰팡이 피지. 상당수가 천연기념물들인 이곳 고목들의 처지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무재질인 인공 나무 껍질들은 모두들 거북이 등처럼 갈라져 있고 그 사이로 벌레들이 들끓는가 하면 벌집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의미가 없어졌어요. 안쪽에 들어서지 말아야 될 벌레들 뿐만 아니고 여러 미생물들이 지금 알을 깐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시공이라고 봐요. 단지 시공상의 부실 여부를 넘어 외과 수술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수술 효과가 오래가지 못할 뿐 아니라 반생태적이라는 겁니다. 그냥 이 나무를 뭐 어떤 정원수나 기념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큰 생태계 사이클에서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달 초 부러져 내린 600년생 천연기념물 고목 한 그루의 수술 비용만 줄잡아 1,000만 원대. 적지 않은 예산 부담에다 시술의 효과나 생태적 의미까지 제한적이라는 지적 속에서도 시 당국은 특별한 대안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가 여수 산단 대기업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플랜트 건설 노조 여수지부는 최근 여수 산단 대기업들이 보수와 정비, 설치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다 보니 인재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조달청의 표준 단가처럼 최저가가 아닌 최저가를 정해 공사를 발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랜트 노조는 특히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게 되면 수주업체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청의 재하청으로 다단계 하청을 주게 돼 작업 안전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안전을 보장받기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측의 비정규직을 확대시키려는 공정도급화 계획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현대제철 지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사측이 지난 2015년 RS 공정을 도급화한 데 이어 올해 말 정년 퇴직하는 조합원의 빈자리에 물류공정 조합원들을 전환 배치하고 그 인원수만큼 도급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제철은 이에 대해 조합원을 정리해고하거나 비정규직화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내 전환 배치일 뿐이라며 당진 공장과의 경쟁력 제고 등 경영 합리화 차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다를 낀 전국 모든 시군에서 해양 폐기물을 치우는데 해마다 수백억 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를 살린다며 건져 올린 이 폐기물들이 산과 들, 심지어 도심까지 육지 곳곳에 무단 야적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양현승 기자가 고발합니다. 산림이 한창 퍼렇게 우거지는 계절,
전남의 한 자치단체의 야산입니다. 푸르른 주변과 달리 유독 거무스레한 물체로 뒤덮인 골짜기가 발견됩니다. 수천 톤의 해양 폐기물로 모두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버려진 것입니다. 주변에 민가가 없고 사람의 왕래가 적은 깊은 산속 계곡에 이처럼 폐어망과 폐어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차가 한참 들어왔겠던데요, 양이. 그러지, 저 한참 들어 자기 계속 실어 날랐지. 계속. 예. 재활용 공장으로 옮겨 비를 맞지 않도록 지붕 아래 보관돼야 할 폐기물이 막무가내로 쌓이기 시작한 건 지난해 10월부터 야적된 곳으로 향하는 좁은 산길을 따라 그물이 기다랗게 묻혀 있는가 하면 땅 속에 폐어구들이 층층이 매립돼 있기도 합니다. 건설 폐기물까지 함께 버려진 이 현장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과태료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매립돼 있는 부분들은요? 저희는 매립은 발견 모르는. 매립됐다고 확신하시는. 땅 속에 그물이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그 부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주짓하면 백시하면 예. 바짝 마른 풀로 덮여 있는 작은 언덕이 완도군의 한 공터에서 눈에 띕니다. 풀을 치워보니 꼬막 양식용 그물과 통발 등 해양 폐기물입니다. 3,000톤가량의 물량이 쌓인 지 6년이 지났습니다. 장흥군의 폐기물 처리 공장으로 가야 했던 물량이 100km가량 떨어진 완도로 몰래 넘어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한 달만 놔두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관광 무소식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광주시의 한 마을, 그물과 부표 등 바다에서 난 쓰레기 더미가 가림막으로 가려지고 있습니다. 해양 폐기물이 바닷가 시군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 도심까지도 흘러들고 있지만 민원을 접수한 자치단체는 폐기물인지조차도 모릅니다. 민원이 조합하고 나왔대요. 나와갖고 보니까 4개가 있었대요. 자기가 다 쓰려고 놔두는 거다 하더라.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국내 연안에서 발생되는 해양 폐기물만 연간 17만 6천 톤. 바다에서 치우는데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한 해양 폐기물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육지에 무단 투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순천상공회의소가 오늘 전남도 순천시와 공동으로 에너지 ICT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맞춤형 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이번 교육은 앞으로 5개월여 동안 전남 에너지밸리 관련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 운영과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에너지 ICT 인력 양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순천상인은 채용 예정 IT 업체와 선취업 협약이 체결된 만큼 이번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이 나주 혁신도시와 전남 동부 지역 ICT 업체에 전원 취업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3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 요구는 처음이 아닌데요. 정부가 과연 해임시킬지는 이번에도 알 수 없습니다. 윤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엔 6.25 기념 행사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가 참여하는 시가 행진을 추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공수부대 부대원들을 광주의 거리에 풀어놓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개탄을 넘어서서 분노합니다. 해당 공수부대는 80년 5.18 당시에 유혈 진압에 투입됐던 부대입니다. 야당 지도부는 광주 정신을 조롱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또 야3당이 공도에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박승춘 처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스스로가 광주 5.18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 처장이 물러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선 해임 촉구 결의안은 해임 건의안과는 달리 정부가 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거부, 보훈처의 대선 개입 논란 등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해임 요구가 잇따랐고 지난 2013년엔 해임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박 처장이 여전히 건재한 이유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박 처장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5년 5개월째 자리를 지키며 정부 부처 수장 중 최장수 기록을 써가고 있습니다. 야당은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며 결기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도 결정권은 정부가 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여수 관광을 소재로 한 웹드라마 신짓기가 아시아 유일의 웹 국제 영화제인 K-웹스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국제영화제 K-웹 페스타에는 신짓기를 비롯해 국내외 웹드라마 107개 작품이 본선에 진출했으며 오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시사회와 기자 간담회를 거쳐 8개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여수시는 바다를 삶의 기반으로 살아가는 거문도 사람들의 애환과 기원을 담은 인어공주 신짓기의 전설을 모티브로 인어공주와 여수 관광을 스토리텔링화한 웹드라마를 제작해 출품했습니다. 여수시가 율촌 지역에 대규모 산단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율촌면 봉전리 일대 59만 5천여 제곱미터를 율촌산단 배후 택지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 착수보고회를 통해 주식회사 서영 엔지니어링을 개발업체로 선정하고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9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번 택지 개발이 완료돼 단독주택 용지와 상업 용지, 펜션 단지 등이 들어서면 2,192세대, 5,400여 명의 인구 유입 효과가 기대됩니다. 고흥 앞바다에서 50대 부부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30분쯤 고흥군 두원면 서쪽 0.7km 해상에서 7.3톤급 어선에 타고 있던 58살 김모 씨와 김 씨의 부인 57살 강모 씨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해경 수색 결과 부인 강 씨는 선박 옆 해상에 설치된 그물에 걸려 숨져 있었으며 남편 김 씨도 오후 2시 10분쯤 인근 해안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여수산단 제품부두 경유 배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쯤 여수시 중흥동 GS칼텍스 제품 1부두 인근 배관에 금이 가면서 경유 5만 4천여 리터가 유출됐으며 어제까지 방제 작업을 통해 5만 3,400리터의 기름은 회수했지만 나머지 700리터는 증발했거나 토양에 흡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유출량과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